자,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식의 중 2-1에서 다음 단원으로 식의 계산인데, 지금 곱셈공식이랑 같이 한 덩어리인 거야, 알겠지? 여기서 먼저 그 용어 정리부터 하자. 여러분, 항이 뭐고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그 다음에 차수가 뭐고 개수가 뭐고 상수항이 뭔지 우리 이거 다 알죠? 네. 다 아는 얘기죠. 항이라는 건 여러분 문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그 칸 같은 거. 그치,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나와 있는 게 항이에요. 알겠죠? 3x. 항은 여러분 근데 x분의 3은 항이 될 수 있어요. x분의 3은 항이 될 수 있어요. 3x도 항 맞고요. 3x 제곱도 항 맞고요. 근데 3분의 x도 되고요. 그렇죠? 3분의 x도 되고 단항식이 안 돼요. x분의 3은요, 여러분 항이 단항식이 되지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3x 가능하고요. 3x 제곱 가능합니다. 다항식에서도 여러분 x분의 3이 포함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3이 포함이 되잖아. 얘 때문에 다항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다항식이 안 돼요. 다항식은 단항식의 합 연결이에요. 여러분 그냥 덧셈 뺄셈 연결로 생각하면 안 돼요. x는 0이 아니라 이거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단항식의 합 연결이에요. 연결이 합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 봐봐. 그러면 그렇지. 5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해볼게. 여기서 5x 제곱이 항인 거고 마이너스 7x가 항인 거고 상수항 플러스 3분의 1이 항인 거야. 알겠지? 이거를 연결을 뺄셈 연결도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면 5x 제곱에 7x가 항으로 보일 수 있지. 이해돼요? 건우야, 뭔 소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x가 하나의 항으로 보이려면, 그리고 혹은 여기 상수항이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어서 얘가 마이너스 4 하나가 상수항으로 보이려면 뭘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단항식의 합 연결이다. 알겠지? 단항식에서는 여러분 문자와 숫자에 무조건 곱으로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 나눗셈 연결은 안 된다. 항에선 그냥 항일 때는 x분의 3이에요. 얘는 혹은 x 제곱분의 7이에요. x 플러스 3분의 5예요. 이런 거 다 돼요. 알겠습니까? x분의 3 이런 거는 단항식이라고 하지 못하고, x분의 3은 여러분 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항식이라고 하지 못하고 얘네들은 이름을 분수식 혹은 유리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차수가 뭔지 개수가 뭔지 상수항이 뭔지, 예를 들어서 3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y 마이너스 2xy 제곱 마이너스 5y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xy에 대한 3차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x에 대한 3차 다항식이라고 볼 거야. x에 대한 3차 다항식.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얘에 대한 설명으로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나와요? 7y가 나오는 거죠. x 3제곱 말고 x제곱. 네. 다음 x의 개수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y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해돼요? 얘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았을 때
상수항이에요로 보면 상수항이란다. 상수항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5y 세제곱이에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괜찮나요? 상수항은 왜 5월? 왜냐면 우리는 지금 x를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고 y는 이제 문자 취급을 안 한다라는 거.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요걸 생각을 해봐. ax 플러스 ax는 b예요 라고 했을 때 얘만 미지수로 생각을 하고 a랑 b는 앞에 봐. a랑 b는 상수 취급한다고 했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얘는 x에 대한 1차 항인 거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y에 대한 3차 다항식이에요로 본다면 y 3제곱의 개수는 뭐가 됩니까? y 3제곱의 개수? y 3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치? y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x. 옳지.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는 상수항이에요 물어본다면 3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겠어요? 뭐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알겠지? 그러면 y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줄여가면서 보겠다라는 거거든. 지금 이것처럼 얘는 지금 x의 3차, x의 2차, x의 1차항, x의 상수항으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는 마이너스 5y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 y제곱 x 플러스 7 이제 마이너스 2 xy 제곱 플러스 7xy 다음에 플러스 3x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y에 대한 3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지수법칙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다 할 줄 알아요. 뭐부터 볼 거냐면 a의 1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 그랬죠? 1 곱하기 a죠. 1 곱하기 a죠. a의 제곱은 1 곱하기 a가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곱하기 a가 두 번이에요. a의 3제곱이라는 건 1 곱하기 a인 거였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에다 요쯤 놓을까요? 요 정도에 놓고, 그렇다면 a의 0제곱이라는 건 1 곱하기 a가 한 번도 없는 거. 그래서 그냥 1인 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는 1 곱하기 a분의 1. a의 제곱이라는 건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라는 건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a 제곱분의 1이에요를 우리는 a분의 1의 제곱이에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지수법칙에서 다 했던 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는 a의 m 플러스 n제곱 될 거예요. 그쵸? 봐봐.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해봐. 얘가 뜻하는 게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치? 2의 5제곱이 뜻하는 게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이거를 곱셈 연결해달래. 그러면 전체 2가 총 몇 번 곱해져 있어? 그거를 우리 8 곱하기 2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그치? 2를 8번 곱했다라는 건 2의 8제곱 8번 8제곱이라고 그래. 얘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2의 8제곱이 된다라는 게 2의 3 플러스 5제곱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네요. 그쵸?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밑이 a로 똑같은 상황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수의 합으로 곱셈 연결되어 있다면 지수의 합으로 생각할 거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자, 이런 건 어때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a의 m-n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2의 7제곱을 2의 3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5, 6, 7을 2분의 1 그것도 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눈다라는 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2에 하나, 둘, 셋, 넷, 4제곱이 된다가 2에 7 빼기 3제곱이에요 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다음에 2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생각을 할게 2의 7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2의 4제곱이에요. 네. 2의 7 빼기 3이라서 2의 4제곱이에요가 되는데 그러면 2의 예를 들어서 2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라고 하면 2의 2 빼기 5제곱이 돼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죠? 말이 안 돼. 얘는 왜 말이 안 돼? 우리 2의 요거 3제곱을 분모로 2의 3제곱이 분모로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8분의 1이 되는 거지. 어. 그거는 뭔 소린지 알겠어? 아니 이거를 너가 직접 해보면 돼. 2의 2제곱을 2의 5제곱으로 나눠봐. 이게 5제곱분의 2 곱하기 2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아니지 왜 4분의 16이야? 왜 4분의 아야 반대다. 그래 32분의 4지. 그렇지.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게 8분의 1인 거지. 이게 뭐라고? 2의 3제곱분의 1이라고. 이게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거라고. 알겠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a의 m제곱을 n제곱 해주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a의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을 5제곱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5번 곱해달라는 거야. 곱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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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에 15제곱 되는 거 맞죠? 2가 총 15번 곱해져 있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의 m제곱을 n제곱 해주세요 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a의 m 곱하기 n제곱인 거지. 그치? 자,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여기서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 m 곱하기 n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a의 n 곱하기 m이에요. 문제 있나요? 아니요. 5 곱하기 7은 뭐랑 같아? 7 곱하기 5랑 똑같아. 네. 그치? 연관성이 지금 이거잖아. m 곱하기 n이랑 n 곱하기 n.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a의 지금 a의 m제곱을 n제곱 하래가 a의 mn제곱이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a의 nm제곱은 a의 n제곱을 m제곱 하세요랑 똑같다라는 거네요. 둘 다 똑같지 않아요? 무조건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2의 10제곱하고 2의 15제곱하고 3의 10제곱하고 2의 20제곱 3의 15제곱 다음에 5의 10제곱 얘네들의 크기 대소를 비교를 해볼 거야. 대소 비교.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태로는 여러분 못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봐봐. 3의 5제곱이랑 3의 7제곱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3의 7제곱이 크지. 그치? 그러니까 밑이 똑같은 상태다라고 하면 대소 비교가 쉬워져. 맞지?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10의 5제곱이랑 9의 5제곱을 비교를 해봐. 당연히 10을 5번 곱하는 게 당연히 더 커. 맞지? 얘는 지금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이 크거나 작은 경우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소 분배수를 최소- 수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 줘야 돼요. 20과 15와 10 최대 공약수는 40. 최대 공약수는 5요. 아. 5점. 5점. 그러면 얘를 2의 5제곱의 4제곱으로 3의 15제곱은 3의 5제곱의 3제곱으로 옳지. 5의 5제곱의 2제곱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2의 4제곱의 5제곱으로 3의 3제곱의 5제곱으로 5의 제곱의 5제곱으로 그러면 16의 5제곱 27의 5제곱 25의 5제곱 맞지? 제일 크고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뭐 이용해서 한다고?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정리해 준다고. 알겠어? 그만 긁어 넣어. 알겠나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용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를 생각을 해야 돼? m 곱하기 n이랑 당연하게 n 곱하기 m이랑 똑같아. 그게 a의 m의 n제곱이랑 a의 n의 m제곱이랑 똑같아요 라는 성질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의 계산이요? 식의 계산. 자, 이만큼 정리하세요 먼저.